식품 알레르기 제대로 조사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 체계 구축하기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또 하게 됐네요. 네. 식품 알레르기를 그냥 하고 싶은 게 제가 삼성에서 20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98년도에 식품 알레르기 클리닉이 처음 열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오픈 멤버로 저를 키워주신 그 이상일 교수님하고 같이 열고, 그러니까 제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임상을 가장 많이 알고, 의사는 보통 나와서 강의하면 병만 얘기하고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전공이 영양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관한 것들을 제가 이제 국가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09년에 서울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교육부 자료, 그다음 식약처 자료를 제가 다 만들게 됐네요. 이 소리 뭐냐면 식품 알레르기는 저한테 받으면 가장 잘못된 오류를 잡을 수 있고 바른 방향을 보여드린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2014년도에 나온 이제 보도 자료인데 안타깝게 아이가 한 명이 식품 알레르기로 사망했죠. 그때 제가 이제 이 교육 할 때마다 이걸 이제 들고 다니는 게 굉장한 사건이었단 말이죠. 이 이후로 이 전과 후로 식품 알레르기 관리가 완전히 국가에 달라졌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늘 교육할 때 극소량에도 식품 알레르기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할 수도 있다까지 했는데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 학교를 담당했던 영양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마음고생했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언론이라든지 이런 게 왜곡 과장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 잘못했다는 걸로 좀 몰아가는 바람에 사실 선생님도 되게 잘 관리하고 있던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아이들만 보호해서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영양 선생님 관리자를 보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걸 보호하는 건 결국 뭐냐면 부모랑 갈등이 없어야 되고 이게 아이와 부모랑 영양사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강의 내용이 그 후로는 좀 바뀌었어요. 지금 이런 사고가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 아이가 사망한 이후로 전국에 있는 응급실을 다 뒤져서 쇼크로 죽기 직전처럼 해갖고 오는 소아청소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고 몇 프로나 되는지 식품 알레르기를 조사를 했는데 1등이 74% 식품 알레르기였어요. 2등과의 차이가 너무 많죠. 사실 의사들도 이 데이터를 보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게 데이터의 힘인 거예요. 그전에는 식품 알레르기 보통 약물이나 이런 게 1등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 알레르기를 관리함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 해야겠는가를 아는 거 되게 중요한데, 관리의 첫 번째 목표는 사고 예방이에요. 이 사고 예방은 아이는 목숨을 구하고 우리는 그걸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사실은 책임,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만 이것들이 예방될 수 있을 것들을 체계를 못 쳐서 사고가 나는 거는 사실은 우리한테도 피해거든요. 사고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거. 식품 알레르기 사고 안 나는 거는 안 먹으면 돼요. 네. 근데 사고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표시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네가 이 안에 있는 음식이 숫자가 있으면 이거 먹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거는 표시했으니까 네가 먹지 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표시 기준을 어디서 가져와요? 식약처 기준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 이 식약처 기준은 가공식품을 먹을 때 기준이에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먹게 되면 어때요? 먹을 수 있으니까 확률이 높은 거를 조사를 하는데 사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란 말이죠. 특정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걔네들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매치가 안 되고 지금 식약처 기준으로 그냥 20가지 정도 되는 거를 표시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문제가 부산교육청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조사를 몇 년째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2022년에 전수조사를 했더니 저는 식품 알레르기 그냥 비율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쇼크로 문제가 되는 아이가 몇 명 있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봐요. 아몬드, 키위, 사과, 들깨, 참깨 표시에 없죠.
너무나도 많은 게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극소량의 반응하냐 물어봤더니 아몬드, 참깨, 들깨. 이거 양념으로 조금 들어갔을 때 참깨, 들깨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저희가 만약에 순두부찌개가 있어요. 근데 순두부를 좀 고소하라고 들깨가루를 좀 넣었어. 근데 들깨 순두부라고 얘기하긴 좀 미안해. 그래서 순두부만 해서 나갔어. 그럼 당연히 식품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얘기는 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얘기는 했는데 깜빡하고 표시 안 돼 있으니까 먹었다. 그럼 어때요? 들깨 알레르기는 샥으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지금의 방법으로는 틈새가 있는 거죠. 네. 식품 알레르기의 패턴이 변하고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고는 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 체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고도 나고 분쟁이 나요. 근데 제가 이제 식품 알레르기 관리 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현장을 보니까 잘못된 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식품 알레르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있게요? 관리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이 가장 핵심적인 게 빠지고선 관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병원도 하나도 안 가고 학교만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데이터 보고 놀란 게 이게 부산 자료예요. 네.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느냐? 50%가 안 하는 거예요. 네. 이거 기가 막힌 그리고서 현재 병원 진료를 갖고 있느냐? 92%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데이터를 보고 제가 야, 이 큰일 났다. 이거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예요. 제가 미국에서 있는데 미국에서는 병이 있으면 진단서를 갖다 주어서 학교에다가 받아주지도 않아요. 왜냐? 우리가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없어요. 부모가 1차적으로 해야 돼요. 진료서 가지고도 오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물도 다 줘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 뭐예요? 보호자가 책임을 모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많은 식품은 의무적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필요한 식품은 빠지고 있다는 이 사실.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수정을 하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누가? 현장에 있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교육에서 아이케어 솔루션을 조사를 해요. 반드시 부모를 동의를 사실은 청소년이라서 이거를, 그러니까 14세인가 몇 세 미만 동의를 하는데 사실 그거에 떠나서 식품 알레르기는 부모가 반드시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같이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냐면 사고를 예방을 하려면 이 반응이 얼마나 위험한가 아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임상적인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워낙 식품 알레르기 전문가다 보니까 DST의 위험도를 평가를 했어요. 매우 위험, 위험, 주의, 관심. 매우 위험은 촌각을 다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슈하게 빠져갖고 죽을 것 같은 경우에는 매우 위험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험 주의까지도 뭐냐면 알레르기 원인 물질 음식을 먹고 여러 기관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 자체가 가벼워도 여러 기관이 증상이 나타나면 위험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놔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임상적인 걸 몰라도 매우 위험이네, 위험이네, 주인의 관심이 알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거 아이케어 솔루션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 식품 알레르기 데이터도 집계가 되도록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증상은 얼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식품은 얼만큼이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놨죠. 여기서 보면 아까 말한 양호, 관심, 주의, 위험, 매우 위험을 봤는데 부산교육청에서 했던 게 3,800명이에요, 작년에. 그랬더니 매우 위험이 어때요? 1%예요. 식품 알레르기만 1%가 아니라 검사 전체 하는 거에 1%. 100명 중에 1명이 지금 아이들이 샥 같은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거 너무 놀라운 데이터죠. 그리고 위험, 주의, 관심도 상당히.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사실 움직여줘야지 돼요. 모르는 거랑 아는 거랑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제는 집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기 되게 좋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까 부모 1차적인 책임이니까 어때요? 우리 부모를 불러야 돼요.
부모한테 먼저 뭐냐면 신뢰감 형성을 갖는 거죠. 우리는 전문가이고 잘 관리하고 노력 최선을 다하고 있다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고라는 게 어때요? 예방이라는 건 100%는 없어요. 우리 예방접종해도 100% 아닌 거 아세요? 네, 100%가 아니에요. 그 소리는 뭐냐면 사고는 날 수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걸 인지시켜야 돼요. 병원에 가면 무슨 수술할 때 뭐 굉장한 수술하는 것처럼 뭐 동의서 쓰잖아요. 아니어도 만에 하나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는 날 수 있는데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라는 거를 해야만 해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관리 체계인 거죠. 그래서 부모한테 면담할 때 입으로만 하기 뭐 하죠? 개별로 해갖고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 아이의 우유가 여기 매우 위험됐네요. 네. 이런 시스템을 갖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은 형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형식이 권위를 보완해 주는 건데, 이런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전문성을 더해 주는 거죠. 그리고 결과도 이왕 온 김에 식품 알레르기만 하나요? 식생활 문제까지 이렇게 해주게 되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내가 뭔가 관리를 받고 있고 학교 정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칙 설명하고 사인 받으세요. 동의서 받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이런 동의서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분쟁이 많아지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시스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에서 어떻게 이 아이케어 솔루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아이케어 솔루션 사용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각 학교 관리자 선생님이 로그인하신 후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일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URL 또는 QR코드를 받으신 후 학생에게 전달하여 스크리닝 검사를 시작, 등록, 실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후 다시 관리자 로그인하여 검사 결과를 확인, 결과지를 출력, 집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메일 주소나 연락처로 문의 주십시오. 그럼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아이케어 솔루션 사이트에 접속하여 하단의 관리자 로그인 클릭, 우리 학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학생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학기 초에 일괄적으로 동의서를 받으실 때 아이케어 솔루션 항목을 추가하여 받으시면 검사 진행이 수월합니다. 동의서 내용은 다운받아 사용하도록 추가해 두겠습니다. 동의서를 받으신 후 시스템에 일괄 등록을 해주셔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메뉴, 사용자 관리, 보호자 동의 클릭, 엑셀 양식 다운로드, 파일 작성 후 업로드. 이때 보호자 이름, 연락처, 학생 이름, 연락처, 관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등록이 되셨으면 메뉴, 마이 페이지 클릭, 우리 학교 QR코드 또는 검사 URL을 학생에게 전달하여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검사자 학생이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전달받은 QR코드 또는 검사 URL로 접속하여 식생활 스크리닝 검사하기를 클릭합니다. 보호자 동의 시 입력하였던 학생 이름, 연락처를 기입 후 검색 클릭, 소속 학교가 우리 학교가 맞는지 확인 후 생년월일, 성별 등 아래로 이어지는 추가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계속하여 스텝 1부터 스텝 10까지 검사 후 검사 완료를 클릭합니다. 약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검사가 끝난 후 다시 관리자로 로그인하시면 메뉴, 검사 결과, 스크리닝 결과에서 개인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로 다운로드하여 출력도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개인별 결과지가 출력되므로 영양상담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메뉴에서 집계 결과, 연간 통계 및 집계표로 들어가시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항목별 집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용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좀 있어 보이나요? 네,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마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 될 거예요. 네, 이제는 없어서 못한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네. 학생과 영양사를 모두 보호하는 식품 알레르기 관리 이제부터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